예, 기자들이 직접 탐방을 다녀와서 그 기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또 전략 분석해 주는 기업 탐탐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대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케어랩스를 소개해 주시려고 가지고 오셨던데 사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친숙한 이름은 아니고 아직은 새내기주라고 할 만한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름 자체도 조금 낯설어요. 네. 그리고 또 코스닥에 상장을 한 게 지난 3월 28일이었으니까 아직 두 달이 달도 안 됐네요. 채 안 된 예. 새내기주입니다. 근데 그때 상장을 할 때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예. 화제는 많이 됐었어요. 뭐냐면 당시에 상장 첫날 오를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공모가 자체도 희망밴드 상단을 상회했었고 예. 시초가는 최고 200%까지 갔고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도 갔고 해서 예. 그때 당일에만 52,000원까지 올랐었고 한때 또 6만 원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주가가 45,000원대까지 큰 가격 조정을 또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아직 시장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밸류에이션 비교 대상이 동종업종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예. 변동성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저도 케어랩스 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상장을 했었을 때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마침 그때도 좀 잘 타서 그때 굉장히 급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케어랩스가 좀 어떤 회사인지 바로 그러면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랩스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고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요즘에 그 O2O라는 예. 말 많이 쓰죠.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케어랩스가 바로 그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성형외과 같은 이런 의료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요. 예. 대표적인 그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굿딱 또 바비톡이라는 게 있는데 예. 먼저 바비톡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성형이라든지 미용과 같은 그 커뮤니티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시겠죠. 성형을 하고 나서 후기를 공유한다든지 아프냐, 얼마냐, 잘 됐냐? 어디가 잘하냐 예. 이런 후기들을 공유하는 앱인데요. 실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는지 케어랩스의 김동수 대표한테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저희 바비톡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인기, 후기나 이벤트 등을 첫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주요 기능은 성형톡, 자유톡이라고 해서 다양한 유저들이 본인들의 성형의 상태나 궁금한 점, 성형 후의 변화 등등을 커뮤니티처럼 자유롭게 올리고 댓글들을 통해서 교류하는 이런 커뮤니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주요 수익 모델인 이벤트 영역을 통해서 병원들의 다양한 시술들을 한눈에 견적을 비교하고 본인의 정보를 넘김으로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앱으로 주로 성형외과 피부과에 특화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뷰티 앱 바비톡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들으신 거고 예. 굿딱이라는 앱도 있는데 요거는 가까운 병원, 문을 연 약국 등을 검색해주는 그런 의료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의료 건강 정보도 볼 수 있는 앱이고요. 전국적으로 병원 한 6만여 곳, 약국 2만 1천여 곳이 검색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어떻게 쓰는지 김동수 대표한테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예. 주요 기능은 병원 약국 찾기 기능이에요. 만약에 제가 한의원을 가고 싶다 하고 한의원을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 위치 기반으로 해서 근처 병원들을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건강 정보라고 저희 좀 어려운 의학 정보들을 좀 재밌게 굿딱 캐스트라는 내용으로 풀어낸 내용들이고요. 컨텐츠화된 의료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이벤트를 통해서 아까 바비톡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벤트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내용을 비교하고 이벤트 시청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케어랩스의 첫 번째 키워드, 이제 O2O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또 병원 환자. 이거는 좀 유추가 될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을 시켜주니까 이거는 병원이랑 환자랑 연결시켜주는 건가요? 케어랩스의 핵심은 이제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사실 기존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뷰티 커뮤니티 앱이라든지 네. 병원 이벤트를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케어랩스가 살아남았고 코스닥 상장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거기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계속 내놓기 때문인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굿딱 원스톱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병원에다가 직접 태블릿 PC 같은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 병원 정보와
환자 정보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뭐냐면 환자가 직접 이제 병원에 가서 태블릿 PC로 본인 진료 접수를 해요. 네. 그럼 그때부터 본인 스마트폰, 카카오톡 같은 걸로 연결이 되고 각종 정보들을 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시연과 함께 직접 보실까요? 접수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방금 제가 입력한 환자의 정보가 병원에 사용하고 계신 전자차트에 자동으로 이제 연동이 될 수 있고요. 접수된과 동시에 환자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이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대기 순번이 몇 번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병원 소개, 그리고 병원장님의 양력,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술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이 되는 모바일 홈페이지며, 그래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광고에 대한 정보 전달, 그리고 이제 병원 영업시간, 그리고 병원 휴진일 등을 기재할 수 있으시고요. 진료 완료 후에 병원 밖을 나갔을 때 금일 받은 진료에 대한 유의사항까지 같이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필러에 대한 시술을 받았다. 그러면은 병원 밖을 나갔을 때 필러 시술 후 유의사항 알림톡이 발송이 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결도 훨씬 쉬워질 뿐더러 좀 네. 느낌이 1:1 관리받는다는 느낌도 좀 들게 그렇죠.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물론 이렇게 뭐 아이디어로 인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기업은 어쨌거나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어떻게 낼까?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광고와 관리, 이건 연결, 뭐 어떻게 이걸 연결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봤다면 예.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분석을 해봐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그 뭐냐면 일단 굿딱이나 바비톡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참여를 하면, 네. 즉 이벤트에 참여하면, 즉 뭐냐면 병원에다가 이 유저가 개인 정보를 넘기면 예. 케어랩스는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네. 1차적인 수익이고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병원에다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쉽게 표현을 하면은 케어랩스가 직접 광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이 어디에 어떻게 광고 홍보를 하면 되는지 예. 그걸 컨설팅 해준다는 거죠. 오. 이 케어랩스의 모태가 아까 보셨던 김동수 대표가 차렸던 바이브 RC라는 홍보 대행사가 모태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가 처음부터 막히겠네요. 그렇죠. 병원 홍보를 전문으로 했었고 예.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있는 데다가 앞선 뭐 굿딱이라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 데이터 이런 것들을 또 결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병원 홍보 광고를 대행하거나 컨설팅할 수 있는 예. 그렇게 발전을 한 거죠. 또 하나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차별점이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오. 대표적으로 CRM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에서 고객 관계 관리, 그러니까 병원이 고객을 더 밀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한 700여 개 병원 고객사가 이미 있다고 하고요. 또 처방전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 끝나고 나면은 처방전 받아다 약국에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처방전이 위변조되거나 예. 오남용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해서 이걸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을 해서 바로 약국으로 넘어가고 아. 약국 결제도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결제까지 해버릴 수 있는 하다 보면 약국 연결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솔루션을 다 개발을 해놨고 또 약국에서는 환자가 가져온 종이 처방전을 보고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다 약사들이 일일이 입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아예 건강보험공단까지 연결을 해버려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또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 밖에도 뭐 종이 차트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펜 차트라는 것도 있고 또 요런 시스템들을 도입한 그런 병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해서 네. 직접 그 관련된 병원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반응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 병원이 상당히 전산화돼 있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체계화된 데이터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단순 업무가 훨씬 줄어들고 곧바로 모든 고객의 정보가 전자차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하는데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환자의 니즈 그리고 병원의 니즈 나아가서 이제 약국의 니즈까지 서로를 다 만족시켜 주고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하다 그걸 보니까 잘 본 거죠. 그 예. 시장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커뮤니티 앱들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거기서 진화한 건 이 바이바이시라는 걸 개발했던 김동수 대표가 지금 이 케어랩스가 그 옐로우 모바일 그룹이에요. 예. 그쪽에 투자를 받고 그쪽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서비스 그 인력들 그 네트워크 기술들과 결합을 하다 보니까 앞서 예. 설명드린 것처럼 각종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것까지 그 무기를 장착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소위 요즘에 많이 말하는 의료계에서 생활 의료계에서 플랫폼 역할을 가운데서 해줄 수 있는 케어랩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나 또 기술들이 있으니 실적만 잘 나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나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매력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장 초기에 왜 그렇게 주가가 많이 급등했을지 실적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케어랩스 매출 추이 한번 볼게요. 2015년에 보시는 것처럼 114억 원이던 매출이 16년에 186억 원. 지난해에는 393억 원, 거의 400억 원에 육박을 했죠. 빠르게 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의 한 16% 육박을 하거든요. 또 예. 얼마 전에도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1분기에만 126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네. 거의 1분기에만 작년에 한 3분의 1을 그렇죠. 벌었다는 예. 거죠.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분기만 36% 이미 증가한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도 1분기에도 16.2% 정도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아까도 이제 주가 많이 올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현재 주가 대비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50배가 넘어요. 근데 그 전에 몇 배인지 분석을 들어보기 전에 케어랩스를 그러면 업종군을 어디로 넣나요? 헬스케어라고 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요. IT 솔루션이라고 하기도 보기도 좀 뭐하고 그렇고, 예.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50배라는 게 기준을 잡기도 좀 그렇죠. 애매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상장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시장에서도 그렇고 동일 기업군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O2O 서비스군으로 이제 상장된 게 거의 처음이었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서 예. 객관적인 판단 지표가 돼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없어요. 물론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PER 50배가 넘는다라는 건 과거 실적 기준이니까 예. 만약에 1분기처럼 올해 실적이 뭐 한 30% 안팎 늘어난다면 그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30% 더 좋아지는 거겠죠. 예. 그걸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를 밝히거나 실적 추정치를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1분기와 같은 그런 성장성이 이어지는지 네.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실체적으로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R 관련이나 또 실적 공개 관련에 대해서 최대한 좀 정보를 모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케어랩스에 대해서 현재 기술력 그리고 실적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